자, 오늘은 런데이 1주차의 3회차 운동을 선생님이 하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수업으로는 2주차 첫 번째 시간이죠. 자, 3회차 운동은 저번 시간보다 우리 1분을 뛰었지만 이번에는 1분 30초. 한 사이클에 1분 30초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분 30초를 총 5세트 5번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어떤 수업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포트폴리오에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잠시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슬슬 움직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런데이 트레이닝 첫째 주 세 번째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5분간 가볍게 걸어볼까요? 자, 오늘은 달리기와 우리 몸의 변화, 그리고 체중 감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리기와 유산소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달리기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편안하게,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 큰 부담 없이 심장과 근육은 튼튼해지고 혈액 속에는 산소가 충분해지며 몸 안에 노폐물들이 배출됩니다. 자, 먼저 유산소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이 운동 중에 산소 공급을 통해서 탄수화물과 더불어서 지방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서 지속적으로 전신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 공급을 기다리면서 충분히 받기 위해서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 충분한 산소 공급을 통해서 장시간에도 우리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비교적 가볍고 쉬운 운동들이 해당됩니다. 자,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한다 했죠. 우리가 산소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산소를 혈액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장과 폐 기능이 발달되게 되어 있고, 자, 혈관 기능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대략 10분까지는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분 이후부터는 글리코겐의 사용량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점차 지방의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30분이 넘어가면 글리코겐보다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려면 30분 이상을 운동하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트레이닝의 목표를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것으로 잡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유산소 운동은 탄수화물만을 사용하는 무산소 운동과는 달리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사용량이 많아서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체지방량을 감량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학생들, 여러분들은 유산소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유산소성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뭐죠?
그렇죠.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를 헬스장에서 하면 트레드밀을 뛴다고 해요. 러닝머신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자, 그게 올바른 명칭이 트레드밀입니다. 자, 첫 번째 트레드밀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 자전거 타기. 야외에서 자전거도 타고 실내에서는 사이클이라고 하죠. 사이클 타는 것도 30분 이상 지속하게 되면 유산소성 운동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얘를. 자, 이제 두 번째로 무산소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단시간에 격렬한 힘을 쏟는 운동을 말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아주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산소 공급을 통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느린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는 이런 짧은 무산소 운동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산소성 운동은 탄수화물만을 이용해서 산소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무산소성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소성 운동은 심폐 기능보다는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강한 힘을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순발력을 키우는데 좋은 운동이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달려나가 보세요. 새로운 풍경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경험은 달리기의 고통을 상당히 감소시켜 준답니다. 자,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증가됨으로써 우리 다이어터들이 한참 정체기,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거나 몸의 변화가 없을 때 무산소성 운동을 병행하게 된다면 이렇게 기초 대사량도 증가되게 되고 체중 감량의 효과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산소성 운동은 첫 번째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이죠. 자, 두 번째 짧은 시간 동안 힘을 내는 역도 같은 운동이 있습니다. 잠시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무산소성 운동은 여러분들 쉽게 들어봤을 거예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동작, 그리고 두 번째 팔굽혀펴기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무산소성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숨을 참는 게 아니에요. 숨을 참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육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낼 때 산소 공급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숨날숨 하는 거는 상관없죠. 그래서 그 순간 스쿼트 앉았다 일어날 때 필요할 때 짧은 순간이니까 근육은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달리기 중에도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와 같은 전력 질주 달리기는 무산소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당한 수준으로 달리시면서 지방을 소모하다가 운동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여러분의 근육은 지방이 아닌 글리코겐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글리코겐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달리기를 할 때는 적당한 수준으로 오랜 시간 달리거나 몇 주에 걸쳐서 강도를 서서히 높이고 훈련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 더 이상 지방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운동에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렸던 노력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리기보다 꾸준한 속도로 오래 달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달리기를. 자, 속도가 아주 느린 상태에서는 달리기는 유산소성 운동이 되죠. 하지만 속도가 자기 최대의 능력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전력으로 뛴다. 그러면 무산소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래 달리기 할 때는 유산소성 운동이지만 100m 달리기,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이것은 전력 질주이기 때문에 무산소성 운동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아령을 들고 이두근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최대
횟수가 보통 무산소성 운동할 때 12회에서 15회인데 이 아령을 든 상태로 20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무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무산소성 운동일까요? 20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때는 유산소성 운동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무산소성 운동이 되려면 웨이트 기구라도 최대 할 수 있는 범위가 12회에서 15회 동안 짧게 동안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범위여야지 무산소성 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산소성 운동인지 유산소성 운동인지는 개인의 운동 능력에 따라 그리고 운동 강도에 따라서 유산소성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무산소성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옆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로축은 에너지 공급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로축은 운동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하게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식단을 줄이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몸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여러분의 몸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는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체중 조절이 되지 않으며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상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체중 조절 방법은 꾸준히 운동하면서 적절한 식사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운동 시간 가로축, 운동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로축, 에너지 공급 비율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중간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게 무산소 운동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유산소 운동이고, 자, 보면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은 다 활용되고 있지만 그 에너지 공급 비율 세로축이 높이가 다르게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는 ATP PC 시스템을 사용하고 되고 있고, 그 다음 1분까지는 주로 동원되는 공급 시스템이 무산소성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죠? 무산소성 시스템이 가장 높게 그래프가 올라와 있죠. 자, 그래서 1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유산소성 시스템에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격렬한 운동, 1분 미만짜리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만을 이용하는 무산소성 운동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고 몇십 분가량, 몇 시간가량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성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데, 유산소성 시스템은 탄수화물과 더불어서 지방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까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가 보입니다. 자, 가로축은 운동 강도라고 써져 있죠. 자, 세로축은 에너지 기여도예요. 에너지 기여도. 그래서 지방이 더 많이 기여하냐 운동을 하는데 탄수화물이 더 많이 기여하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먼저 가로축을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자, 낮은 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 강도의 20%. 자, 앞에 낮은 강도 20%에서 보면 세로로 줄을 그어보세요. 세로로 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높은 지점에 있는 그래프가 뭐예요? 네, 지방이죠. 그래서 낮은 강도에서는 지방의 비율이 훨씬 높고 탄수화물의 비율은 낮습니다. 그쵸? 하지만 운동 강도를 따라서 가로축을 가다 보면 80% 정도까지 한번 봐보세요. 운동 강도가 자신의 할 수 있는 80% 강도다. 세로로 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높은 지점에 있는 것은 탄수화물, 그리고 낮은 지점에 있는 것은 지방이죠. 그래서 자신의 최대 강도 80% 강도에서는 탄수화물의 에너지 동원 비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근력 훈련은 달리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메뉴에서 다양한 훈련을 찾아보고 틈틈이 시도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운동 시간으로 따지면 짧은 시간에서는 탄수화물을, 그리고 운동 강도 그래프에서 보면 강한 격렬한 운동 강도에서는 탄수화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긴 시간, 앞에보다는 긴 시간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장시간의 운동, 그리고 낮은 강도의 운동에서는 유산소 운동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팁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체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무산소성 운동, 탄수화물을 먼저 빨리 태우고 그 다음 탄수화물 다 쓰면 이제 지방을 쓰는 유산소성 운동을 나중에 하는 게 팁입니다. 그러니까 무산소성 운동 먼저 하고 그 다음 운동 순서로 유산소성 운동을 해주면 체지방 감소에 빠른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런데이 할 때 집에서 스쿼트 20개씩 한 3세트 하고 나가면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다이어트가 더 빨리 되겠죠. 자, 이제 기초대사량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말합니다. 자,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무산소성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근육량이 훨씬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같은 양을 먹어도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죠. 그럼 칼로리를 많이 태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탄도 스트레칭은 목표가 되는 근육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반복적인 반동을 이용하는 스트레칭을 말합니다. 이런 탄도 스트레칭은 탄성을 활용하고 관절을 튕겨주면서 하는 동작들을 말합니다. 탄도 스트레칭은 안 좋은 점이 강한데, 빠르고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반동을 이용해서 주기 때문에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도 스트레칭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탄도 스트레칭 예시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그냥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게 아니라, 자, 무릎이랑 튕겨주면서 튕겨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반동을 주면서 하는 게 탄도 스트레칭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그시 이렇게 기다리면서 신장시키는 거를 눌러주죠. 하지만 탄도 스트레칭은 튕겨주면서 관절에 무리 가게 관절을 이용해서 반동을 준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마지막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1분 30초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벌써 세 번째 달리기를 마치셨군요. 엄청납니다. 사실 세 번째 달리기까지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반 정도는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이제 첫 줄을 무사히 마쳤으니 앞으로 달리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트레이닝 첫 주에는 근육이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혹 잠을 자다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의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충분한 전해질과 물을 섭취해야 하며 둘째로 스트레칭 등을 통해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오늘 달리기를 마친 후에는 집에 들어가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다시 한번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세요. 피로도 빨리 풀리고 경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조깅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근육이 되어집니다. 런데이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도 가볍게 조깅을 해보세요. 운동을 하는 장소까지 조깅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깅으로 몸이 데워지면 앱을 실행하고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스트레칭이 좀 더 쉬워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스트레칭을 할 때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튕기듯이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을 탄도 스트레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쿨다운을 하는 동안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걸으면 지방 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팔을 힘차게 흔들어 보세요. 네 번째 트레이닝에서는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죠. 바로 신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신발을 고르는 방법부터 관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정보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트레이닝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운동을 한 이후에는 근육이 되어지고 부드러워지므로 스트레칭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키워줌과 동시에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여 빨리 피로를 풀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오늘 트레이닝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트레이닝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유산소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액 속에 산소가 풍부해지며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오래 달리기를 하면 지방의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서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야기했죠. 대신 30분 이상을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달려야 지방의 소모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의 최종 목표는 30분간 쉬지 않고 달리기입니다.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굶고 많이 운동하는 것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근육의 당김 현상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걷는 것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트레이닝에서는 신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신발이죠. 좋은 신발은 어떤 신발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좋은 신발을 고르는 요령도 알려드립니다. 달리기를 위해 새로운 신발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트레이닝을 듣고 신발을 구매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신발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 다음 트레이닝 외에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런데이 1주차 3회차 운동 끝냈습니다. 선생님 기록 25분에 3.7km 정도 뛰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동일한 시간이죠? 동일한 시간에 몇 킬로 정도 뛰었는지 한번 기록해보고 런데이 기록 잘 살펴보세요. 저번 시간보다 늘어났는지. 거리가 늘어나야 돼요. 왜냐면 뛴 거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쵸? 저번 2회차보다 거리가 늘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페이스도 점점 꾸준하게 늘려가 봅시다. 알겠죠? 블루인 화이팅!